오늘 영상은 바로 렉스카이저 합체 총집편! 렉스카이저 D3부터 D9까지 종류별로 쫙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을 만들기 위한 다이노이드, 우리 다이노 전사들이 전부 다 집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톰테라, 버스터기가, 그리고 타이달 샤크 3개를 마지막으로 해서 7대 다이노 전사들이 모였죠. 그 중앙에는 렉스카이저.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데 뭐 우리는 이걸 다 한데 모아서 합체를 시켜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다 합체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은 포함되어 있는 플레이맵 기준 번호 순서대로 할 거고요. 어차피 이 변형들은 앞선 리뷰에 잘 들어가 있었으니까 특별히 설명 없이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썬더티라 합체 모드 완성! 다음은 버닝 캐라! 버닝 캐라 완성! 다음은 프로즌 타이거! 프로즌 타이거 완성! 다음은 마그 킬러! 마그킬러 완성! 다음은 스톰 테라! 스톰테라 완성! 다음은 다이달 샤크!
타이달 샤크 완성! 다음은 버스터 기가! 버스터 기가 완성! 자, 이렇게 7개의 다이노이드들을 전부 다 변형시켜 봤습니다. 전부 다 합체 모드로만 만들어 놨고요. 이 상태에서 각각의 D3를 전부 다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렉스카이저도 합체 준비를 해야 할 텐데 한 번씩만 딱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팔은 뒤에 있는 무장을 떼어내고 차렷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90도 어깨 외장 닫고 뒤로 접어줍니다. 이때 어깨 양 끝에 조인트, 팔꿈치 조인트를 맞춰서 고정을 시켜주고, 이때 다이노카가 살짝 들릴 텐데 다시 눌러서 딱 어깨 안쪽으로 밀착시켜주고요. 어깨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바깥쪽으로 꺼내면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팔 합체 시에는 조인트를 밖으로 꺼내는 식으로 팔은 뒤로 돌려주고 합체를 하는데, 이제 팔을 한쪽만 할 거다 그러면 한쪽만 변형을 해도 돼요. 그리고 떼어낸 무장이 남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쪽 다리로 가서 다리 바깥쪽에 결합, 반대쪽도 마찬가지 결합. 이렇게 갈 곳 없는 무장은 다리로 결합을 해서 볼륨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발 쪽 합체는 발목을 일자로 만들고 그대로 발목을 회전시켜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고, 이제 발목 위에 파란 색깔 파츠를 밑으로 내려주면 다리 아머를 끼울 조인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발 쪽이랑 다리 쪽 합체를 할 거예요. 밑에 있는 발바닥 조인트를 통해서 결합을 할 거고요. 역시나 한쪽만 한다 그러면은 한쪽만 변형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렉스카이저 합체의 기본 형태도 알아봤으니 이제는 각각 합체해 볼 시간이네요. 팔 합체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슬라이드 합체! 완성! 렉스카이저 D3! 썬더티라와 합체한 D3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봤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여전히 굉장히 멋지네요. 그리고 완전히 달려들었을 때의 느낌으로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라이트닝 클로! 그리고 렉스카이저 D3! 버닝 캐라와 합체한 렉스카이저 D3입니다. 파이어 스파이크를 장착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는 파이어 스파이크로 바로 적을 내려 찍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가동이 좋으니까 자세가 잘 나오네요. 렉스카이저 D3 프로즌 타이거! 네, 프로즌 타이거와 합체해봤습니다. 왼발에 합체가 되면서 정강이에 추가적인 쉴드가 장착이 되는 형태인데, 아무래도 발 자체에 합체를 하다 보니까 키가 커져요, 한쪽이. 그래서 D3 상태에서는 좌우 다리의 균형이 맞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포즈도 그만큼 제한적이겠죠. 글레이셜 블래스트 키! 프로즌 타이거와 합체해서 사용하는 필살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렉스카이저 D3 마그킬로! 오른발에 마그킬로와 합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즌 타이거보다도 좀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죠. 발 앞에 거대한 무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필살 마그마 스톰프! 공중에서 강하게 내리 찍는, 땅에 닿는 순간 막 마그마도 막 올라오는 막 그런 기술이죠. 그리고 렉스카이저 D3 스톰테라! 인데 이 스톰테라 합체 같은 경우는 어깨 확장 파츠 같은 느낌이라서 렉스카이저 상태로 합체하려면 무조건 렉스카이저 D5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왕구에 들어간 시크릿 모드 렉스카이저 D2? 다이노카는 불리한 상태로 그냥 티라와 합체한 거기 때문에 2대 합체라서 렉스카이저 상태에선 있을 수 없는 그런 D2가 나올 수가 있죠. 다음은 렉스카이저 D3 타이달 샤크! 웨이브 소울을 장착한 타이달 샤크와 합체를 시켜봤습니다. 역시 기다란 게 참 멋집니다. 전기톱이라니, 와. 그리고 왼손에 파도가 치면서 적을 공격하던 웨이브 소울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다음은 렉스카이저 D3 버스터 기가! 버스터 기가는 지금 리뷰하는 이 촬영 시점으로는 아직 애니메이션상에 등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치만 뭐 무장 이름은 같겠죠. 플레인 버스터. 그렇게 오른팔을 지켜들고
플레임 버스터! 작중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멋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전신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버스터 기가까지 해서 D3는 다 본 거거든요. 이제 다음 단계 D4로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볼 건 역시 썬더티라와 버닝케라가 합체한 렉스카이저 D4! 전에도 봤던 어찌 보면은 베이직하다면 베이직한 느낌? 요것도 꽤 멋집니다. 그리고 가볍게 자세를 낮춰서 격투하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 상태로 뭐 이제 버닝케라로 어퍼컷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상상이 되죠. 그리고 프로즌 타이거 마그킬로를 합체한 렉스카이저 D4! 발만 합체한 형태다 보니까 이 상태로 키가 확 하고 커지죠. 그리고 발차기하고 그대로 미끄러진 듯한 느낌, 왼발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왠지 느낌상으로 보면 이런 느낌. 확실히 이런 것도 멋지네요. 다음은 드디어 가능해진 타이달 샤크와 버스터 기가의 렉스카이저 D4! 제가 리뷰에서도 아마 이야기했을 텐데 썬더티라와 버닝케라한테 미안해질 정도로 얘들이 솔직히 멋집니다. 약간 클로와 파일 벙커에서 전기톱이랑 버스터 캐논이 됐는데 이게 멋이 없을 수가 없지 않나? 포즈도 잘 잡히겠다. 지금처럼 뭔가 로봇 하면 떠오를 만한 그런 포즈도 충분히 잡아줄 수 있죠. 오른손으로 사격하면서 왼손으로 근접 공격을 준비하는 느낌. 그리고 렉스카이저 D4 같은 경우는 이 팔의 조합에 따라서 다른 형태도 만들 수 있죠. 바로 썬더티라와 버스터 기가! 서로 닮은 두 기체를 사용해서 렉스카이저 D4! 이런 식으로 조합하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형태의 D4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대로 라이트닝 클로를 사용하기 직전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적을 향해서 손을 뻗는 느낌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른팔에는 사격 준비, 막 그런 느낌? 이거보다는 이것도 괜찮겠네요. 클로로 적을 잡은 상태에서 바로 플레임 버스터를 적에게 정조준.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다음은 버닝케라와 타이달 샤크로 만든 렉스카이저 D4! 이번엔 양팔 다 근접 무장이네요. 대신에 참격과 펀치라는 게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엔 파일 벙커로 적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웨이브 소우 전기톱을 서서히 갖다 대는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둘 다 근접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극격투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라기엔 앞에 썬더티라도 근접이니까 약간 겹치나? 지금부턴 이 D4에다가 날개가 추가된 D5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썬더티라, 버닝케라, 스톰테라가 합쳐져서 렉스카이저 D5! 어깨가 더 넓어지면서 상체가 훨씬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죠. 이때부턴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공중 액션 한번 해볼까요? 스톰테라 특유의 빠른 비행으로 적에게 필살 공격을 먹이는 모습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작중에도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모습도 꽤 괜찮죠. 그리고 썬더티라를 떼어내고 타이달 샤크와 합체한 렉스카이저 D5! 이 조합이 아마 오프닝인가에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버닝케라한테 렉스 블레이드를 들려준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리뷰할 때도 그랬지만은 버닝케라 단독으로는 이걸 들려주기가 조금 힘들고 여기서 잠깐 나와줄게 이 타이달 샤크의 웨이브 런처입니다. 일단 무장 떼어내고 잠시 발바닥을 펼칠게요. 그리고 펼쳐진 발바닥에다가 이제 웨이브 런처를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옆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렉스 블레이드를 버닝케라 쪽에 장착을 시켜봤습니다. 이게 조인트 방향 따라서 어느 정도 막 각도도 정해줄 수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쭉 뻗은 각도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구도가 또 오프닝인가에 나왔던 그 멋진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팔 버닝케라 떼어내고 버스터 기가를 장착한 렉스카이저 D5! 역시 떡 벌어진 어깨가 인상적이네요. 자, 이번엔 비행하면서 사격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봤습니다. 역시 비행 사격도 꽤 매력적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막 기울여서 옆으로 비행하고 하면서 빵 쏘는 그런 느낌? 그리고 D5 상태에서 타이달 샤크 쪽은 큰 액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팔을 앞으로 들고 내리는 건 괜찮은데 옆으로 드는 부분이 옆으로 들려 그러면은 장식 부분끼리 간섭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그래도 팔 들고 내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요.
그리고 역시 썬더티라와 버스터 기가를 활용을 한 렉스카이저 D5도 만들어봤습니다. 참 조합 따라 만들 수 있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5도 다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6이죠. D6로 가볼까요? 대신에 D6는 스톰테라가 빠져야 됩니다. 대신에 발 2개가 들어가죠. 가볼까요? 완성! 렉스카이저 D6! 썬더티라, 버닝캐라, 프로슨 타이거, 마그 킬러까지 이렇게 합체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사실상 발로 합체하는 거는 저 둘밖에 없기 때문에 D6 다른 바리에이션이라고 해도 결국 여기서 팔 교체밖에 없습니다. 한번 모습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썬더티라, 버닝캐라의 조합이었고요. 버닝캐라, 타이달 샤크 조합. 그리고 타이달 샤크, 버스터 기가의 조합. 오히려 이 큰 무장들이 발이 커지면서 더 잘 어울리죠.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썬더티라와 버스터 기가입니다. 그리고 이쯤부터 액션이 조금 벅차집니다. 이제 상하체 전반적으로 좀 무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포즈 잡는 것 자체가 좀 난관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땅에 붙어서 하는 이런 기본 액션들 있죠. 뭐 큰 액션 말고 다리 살짝 벌리고 무릎 살짝 굽혀주는 정도의 액션까지는 소화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또 다른 액션으로는 이렇게 웨이브 소울을 휘두르는 액션, 그러니까 다리를 너무 크게 벌리지 않고 무게중심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정도의 액션이라면 아직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럼 이렇게 6까지 봤으니 스톰테라 추가해서 D7으로 가보도록 하죠. 완성! 렉스카이저 D7! 기본 조합에 스톰테라가 추가됐습니다. 상체가 훨씬 커지면서 하체가 커진 거에 비해서 확실히 좀 밸런스가 맞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조합 자체는 애니메이션에도 등장을 하는 조합이기도 하죠. 근데 등에 날개가 있는 만큼 그때 공중 액션을 하긴 했는데 이쯤부터는 액션이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진짜로. D7 하는 이런 포즈가 나올 텐데 이젠 진짜로 슬슬 무거우십니다. 아, 근데 볼륨감 있고 멋있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리고 버닝캐라와 타이달 샤크의 조합. 제가 아까 다른 모드에서 이 조합이 이게 오프닝인가에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화면에 나온 모습은 D7이었어요. 팔 먼저 조합한 김에 먼저 해본 건데 이렇게 발까지 커져서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커지니까 이 기다란 렉스 블레이드도 잘 어울리고 굉장히 멋지죠? 저는 굳이 따지면 지금 이 모습도 굉장히 좋은데요? D7으로 전시한다 그럼 버스터기가 아니면은 지금 이 상태로 전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타이달 샤크 버스터기가 조합도 당연히 만들어봤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이것도 굉장히 멋집니다. 아까 뭐 버닝캐라에 뭐 칼 들려주고 그랬지만 거대한 총과 거대한 톱, 이 조합은 치트키죠. 이번엔 버스터기가 썬더티라 조합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두 팔 조합도 굉장히 괜찮다 보는 게 어깨 형상이 색깔만 다르고 비슷하니까 저런 부분에서 오는 좀 안정감이랄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대략 D7도 그럼 정규 루트는 다 본 거고 D8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D9 가는 길에 만들 수는 있겠다. 그러면 일단 D9으로 가는 과정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대신에 스톰테라를 빼고 말이죠. 자, 그럼 무장인 기간트 버스터 슬래셔를 만들어 줄 건데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앞선 타이달 샤크와 버스터기가 리뷰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선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성! 기간트 버스터 슬래셔! 골반에 플레임 버스터를 장착해 줍시다. 허리 조인트 맞춰서 잘 눌러서 결합해 주고요. 뿔을 세우고 그 자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손에서 스파이크 빼고
어깨로 가서 장착. 그리고 버닝캐라의 발도 펼쳐서 무장을 장착. 왠지 애니엔 안 나올 것 같지만 완성! 렉스카이저 D8! D9에서 스톰테라 하나 딱 빼면 D8이니까. 근데 스톰테라 없으니까 확실히 볼륨감이 좀 작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이게 생각보다 스톰테라 역할이 되게 크네요. 그러면 팔 빼고 다시 스톰테라 장착을 해봅시다. 이제 진짜로 완성!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 와우! 다시 봐도 야 이건 몇 번을 봐도 우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보면 정면에서 보는 것도 진짜 멋있고요. 이 반대로 가서 보는 것도 이 무장 볼륨감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렇게 측면에서 보는 것도 상당한 볼륨감입니다. 여기서 뒤를 돌면 진짜 개인적으로 저 다이노 코인이 뒤에서 보이는 게 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누가 합체를 했는지 다 보이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단지 이 상태면 이제 정말로 액션이 불가능합니다. 무장은 무거워서 들고 있을 순 없거든요. 딱 지금처럼 지탱하고 있는 느낌이 최적인 거죠. 근데 다시 봐도 뭐 남는 파츠 없이 모든 파츠들이 다 합체를 한 거라 뭐 어디 하나 뭐 굴러다니는 것도 없습니다. 다이노 코인마저 굴러다니지 않아요. 위풍당당하게 또는 근엄하게 세워놓기는 적합하다는 거죠. 괜히 그레이트가 아니고 괜히 카이저가 아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럼 모든 모드를 봤으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하는데 그냥 끝내긴 아쉽잖아요. 사실상 지금까지 본 건 이제 정규 루트, 그러면 비정규 루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렉스카이저 합체 이프 루트 만들기. 이게 뭔 소리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렉스카이저 D3부터 합체했던 이 팔들, 사실상 허리 이렇게 돌리면 반대팔도 되거든요. 물론 썬더티라는 이 클로도 반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같은 걸 두 개 갖고 있으면 양팔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프 합체 그 첫 번째 더블 기간트 버스터 슬래셔. 제가 렉스카이저가 두 개는 아닌지라서 렉스 블레이드가 부족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이 위용, 이 거대함, 이걸 보십시오. 양팔을 둘 다 버닝캐라로 바꾸고 요 무장을 들려준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프 합체 뭔가 다르죠? 렉스카이저 D7인데 타이달 프로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약간 파란색 계통으로 통일시켜봤는데 이런 모습도 되게 갑자기 색깔이 다 좌우대칭되니까 되게 차분해졌는데요, 되게. 그리고 또 다른 파란색 썬더 프로즌. 야, 팔이 좀 더 밝아졌어요. 그리고 방금과도 느낌이 전혀 다르고요. 이번엔 빨간색의 비중을 늘려봤습니다. 버닝 마그. 좀 이게 굉장히 강렬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확실히 여러 가지의 컬러가 모여 있을 때, 그러니까 조합되어 있을 때랑 통일되어 있을 때랑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이번엔 버스터 마그. 아주 강해 보이네요. 야, 이거 화력 하나는 끝내줄 것 같은데 그냥. 버스터기가 두 개가 진짜 멋있구나. 오, 와우. 그리고 이쯤 왔으면 궁금해지는 거 하나. 스톰 밖에 또 스톰이 달릴까? 장식만 걸리지 않으면 될 것 같거든요. 야, 됐다. 이야, 이게 날개 8장이 되네? 와, 잠깐만. 우와, 이건 좀 대박인데? 우와, 어깨가 어마무시해졌습니다. 와, 이쯤 되니까 부담스럽대요. 더 늘어나면은 진짜 이건 충격적일 듯. 자, 그럼 두 개 똑같은 거 조합해보는 건 이쯤 하고, 렉스카이저의 이 팔들 예전에 제가 어딘가에 호환시켰었죠? 간단 호환도 해봅시다. 저스티스 타이탄! 스톰테라까지 완벽 호환! 야, 양팔 버스터기가 달아놓으니까 그냥 와, 엄청 세 보이네요. 이게 기존 무장 필요 없겠는데. 왼팔을 타이달 샤크로도 바꿔봤습니다. 저 거대한 팔들이 또 이게 저스티스 타이탄 사이즈가 있으니까, 크기가 크니까 또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썬더와 버닝으로도 해봤습니다. 베이직한 조합이죠. 근데 어깨가 더 벌어지니까 와우, 덩치가 엄청 커졌네요. 그리고 이 렉스카이저나 저스티스 타이탄의 어깨 조인트 규격은 다른 애니메이션의 보스와도 호환이 되거든요. 조인트 방향이 서로 반대긴 한데 그걸 해볼까 합니다. 바로 안녕하신가 카르노 군단의 카르노 양반 헤비 아이언입니다.
충격적인 전개. 본체를 팔에 달다. 방금 이야기했죠. 조인트의 방향은 달라서 몸통 쪽에 끼워질 수 있다. 야, 헤비 아이언 한 대 더 있었으면 양팔에 다 해보는 건데. 자, 무튼간에 이렇게 호환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렉스카이저의 다양한 모습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어요, 정말로. 너무 재밌게 가지고 놀아서 앞으로는 또 어떤 게 나올까? 오히려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좀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잘 나오기야 하겠지만 진짜 대한민국의 장난감의 미래는 정말 밝네요. 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부시!